XRP 트레이더 정호입니다. 자, XRP 가격대 2,700원대에서 머물고 있고요. 기대했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좀 실망하신 부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도대체 빠질 건가? 왜 아직도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구간이고요. 희망보다는 피로가 먼저 쌓이는 구간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좀 구조적으로 한번 XRP를 해석해 볼까 해요. 단순히 떨어지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시장이 재정렬되는 과정 속에 한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하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ETF도 나왔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예전이랑은 상황이 다르다는데 왜 가격은 더 나빠지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재료는 항상 곧바로 반영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 거의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을 먼저 만들어요. 자, 특히나 XRP처럼 이슈가 많았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았던 자산일수록 기대가 소화되는 과정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의 2,751원대는 그 기대가 완전히 꺼진 가격이 아니라 기대가 정리되고 있는 가격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 XRP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은 기술도 아니고 이슈도 아닙니다. 시장 내 포지션이 많이 애매해졌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을 단순하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기준 자산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구조적인 플랫폼 자산이다. 그리고 일부 알트코인들은 테마성, 단기 트레이딩이죠. 그런데 지금 XRP 같은 경우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도 명확하게 속하지는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처럼 피난처의 개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더리움처럼 플랫폼 자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더리움처럼 생태계 확장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단기 테마 코인처럼 세력들이 많이 붙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시장의 관심도와 그리고 유동성이 동시에 빠진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XRP는 나쁜 코인이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 내 역할이 잠시 애매해졌기 때문에 밀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요, 왜 3,000원대가 아니라 2,700원대까지 왔느냐입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가 겹쳤어요. 첫 번째로 전체 시장의 회피 심리가 좀 나왔죠. 지금 시장은 명확하게 위험자산 회피 국면입니다. 자, 단기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확실한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트코인,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가장 먼저 정리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 정리 구간이다. 자, 지금 XRP 관련 영상들을 보면 댓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다들 화가 났어요.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XRP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리하는 구간에 왔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구간에 왔다. 자,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이 급하게 매수를 할까요? 그리고 성급하게 매수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ETF로 인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건 맞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게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입니다. 자, 물론 ETF에 대한 자산,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개인들의 물량을 이겨낼 수 있겠죠. 하지만 얘네 입장에선 급할 게 없는 겁니다. 알아서 던져주는데 왜 이 구간에서 먼저 올리면서 매수를 하냐, 이런 부분이겠죠. 이게 기관과 개인의 괴리감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근데 사실은 기관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XRP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좀 봐보면요, 2024년 1월에 ETF가 상장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딱히 어떠한 흐름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심리는 그랬겠죠. ETF 승인 됐으니까 이제 개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관들은 성급하게 매수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방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고, 그 흐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던졌다. 그 이후로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상승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 구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ETF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 자산의 성격을 많이 바꿉니다. 자, 비트코인 ETF 승인되기 전, 그리고 승인된 후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비트가 이제 ETF가 승인되기 전에는 그냥 투기성, 자산이라는 말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코인만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ETF가 승인되고 나서는 이제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이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XRP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투기 자산, 이런 인식이 좀 강한데, 이제 실제로 개인들이 던지고 기관들이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의 자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산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하락도 많이 나오고요, 상승도 많이 나오고 변동성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조. 오히려 지금의 가격보다 ETF가 승인되고
기관들이 그러면 XRP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자, XRP는 14일 연속 순유입이 나왔습니다. XRP ETF로. 그리고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데 계속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 이겁니다. 근데 개인들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한참 던져줄 동안은 다 받아먹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가 기업들이 보유하게 되는, 그리고 기관들이 보유하게 된 자산이 되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한 사이클 동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비트코인 ETF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때 가격이 5천만 원대 구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총이 무거운 비트코인을 3배나 올렸던 호재가 바로 ETF란 놈입니다. 이게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XRP는 이 구간에서 왜 안 올라주냐? 그리고 개인들이 욕하는 구간이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전반적인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면 물론 욕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선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된다. 저는 정말로 기회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가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사이클의 상승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미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성격이 바뀌었으니까 좀 더 안정성이고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사이클을 기다렸다가 결국에 한번 먹는 것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또 수많은 자산가와 부자들이 만들어지겠죠. 이 사이클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XRP를 장기 보유해야 되는 이유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XRP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가 2,800원대 구간이에요. 여기를 깨면,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면 제가 손절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 보류를 해봐야 된다. 왜냐? 다시 한번 밑에서 받아주고 있는 무빙이 나오고 있고요. 이 말은 이 구간 밑으로 이제 더 빠지지는 않겠다. 이 구간에서 물량 받아 먹겠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긴 합니다. 저희가 뭐 기관들처럼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긴 하지만 억울하죠. 사실 지금 팔고 나가는 건 손해이기 때문에 안 파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 이 사이클을 먹으면 우리가 진정한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되겠다. 자, XRP 전 700원대부터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사고 팔고도 했지만. 근데 결국에 리플은 리플이었습니다. 이때 리또속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조롱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버틴 사람만 이만큼 수익을 냈어요. 700원대부터 거의 뭐 한 8배? 거의 한 6, 7배 상승이 나왔었으니까 이 사이클을 먹은 사람만이 결국에 승자가 되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부분은 ETF로 인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리플을 욕해도 리플만한 코인이 없고요. 얘만큼 강력한 사이클에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코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저 또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사이클을 먹게 됐을 때 진짜 저는 코인 시장 졸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에 대한 부분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XRP가 그리고 또 말씀드릴 부분이 XRP의 원래 가격대는 이 3,600원대에서 4,900원대 이 사이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만큼 시장을 빠지게 한 악재가 셧다운이라는 악재였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하락이 나왔었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셧다운 이제 사라졌죠. 금리 인하 적게나마 했죠. 악재가 사라졌는데 아직 심리만 회복이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심리라는 건 근데 후행지표예요. 후행. 그래서 이만큼의 하락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의 가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TF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큰 손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정고점이 4,900원대를 한번 넘어주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랬던 것처럼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XRP가 한 번에 이렇게 막 100%, 막 200% 이렇게 올라주는 자산이 이제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비트코인 차트에서 봤듯이 ETF라는 호재는요, 장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XRP 차트 분석, 뉴스 분석 다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들고 가는 거다.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앞서서 다 봤지만. 그래서 들고 가셔라. 그리고 아직 2,800원대 이 구간을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됩니다. 그 이 심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XRP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번에 올라주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올라줄 걸 기대하는 건 사실 좀 힘들다. 천천히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코인 시장이 이제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좀 빠르게 올라줄 수 있는 자산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돼야 심리가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자, 어떤 코인이 빠르게 올라줄 수 있는지 제가 좀 알아낸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순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가 사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코인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3,100%까지 올라줬어요.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왔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보자면 1,40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뭘 하냐면 얘네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지,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녀석이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우선 두 가지 다 신규 상장 코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얘는 이번 7월에 상장했고, 순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고 밑으로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자, 순코인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코인이었고요.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역시나 출현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좀 푸근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이 코인이고요. 상장 시기 역시 앞선 코인들과 비슷합니다. 5월 중에 상장을 했었고,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했어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 바닥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무빙은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의 패턴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차트는 심리입니다.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바닥 구간이 출현하는 이유는 이 구간 밑으로 빼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등장을 했느냐. 등장을 했죠. 최근부터 굉장히 좋은 무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차트의 패턴을 제가 지표화시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순코인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한번 떴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도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떴고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건 이거죠.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고요. 올라갔을 때는 앞서 보인 코인들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공유드린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결국에 반복이에요. 그리고 차트는 패턴입니다.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자꾸 비슷한 패턴이 출몰을 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 그리고 차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의 차트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히는 차트의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트의 유사도로 봤을 때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인 결국에 여러분께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 코인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시나 이 차트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개인들이 올라타면 차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개미털기가 좀 더 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자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발견한 이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급등의 일정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선 본 순코인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을 감안하면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거의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 같은 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인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계실까봐 번호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구독자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올랐다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안 돼요.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순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률이 많이 나왔는데 위에 그냥 상방은 흐름 한번 나왔다고 던져버렸으면 그만한 수익률을 만들진 못했겠죠. 자, 저는 순코인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또한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끝까지 가져가셔라.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팔아야 될 때가 오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공유까지 알차게 해드려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항상 제가 이런 좋은 종목들 발견하면 여러분들이랑 놀아 먹으려고 가져오니까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